자, 사무소요. 우리 119페이지 우리 교재에서 이제 설치까지인데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119페이지에 가시면 사무소 설치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2종 사무소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시험 100%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크게 치시고 2종 사무소 안 된다는 거. 자, 밑에 가시면 게시 의무 벽에 거는 거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면요. 박스가 있습니다. 기억의 등록증, 등자이죠.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하고 받은 필증을 벽에 겁니다. 지점은 신고 필증, 본점은 뭘 건다? 등록증. 자, 니은에 개공하고 소공의 무엇이요? 자격증이요, 자격증. 소공 자격증도 벽에 건다는 거. 디귿에 업무 보증 설정했다는 증명 서류, 보험증서 벽에 걸고요. 리얼에 중개 보수, 수수료 요율 한도표입니다. 복비 한도표도 벽에 거는 겁니다. 자, 네 가지인데 뭐지요? 등짝 보수, 등짝 보셔, 등짝 보셔. 바로 하시는 거고, 실무 교육 수료증도 벽에 걸어야 된다. X, 그렇죠? 등짝 보셔, 등짝 보셔. 바로 밑에 박스 밑에는 벽에 걸지 않으면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밑에 가시면 양가로 4번에 명칭 나오죠. 예, 이거 저번 달 시험 문제, 요 1번이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예, 좀 쉬운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점수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딱 두 가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죠. 간판에 대해서는 맨 위에 가시면 간판 뭐래요? 실명제래요. 간판에 반드시 성명, 이름을 표기한다는 거. 간판에 성명, 실명제. 자, 밑에 양가로 6번 나오는데 간판을 어떨 때에는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시험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별표 하나 치시고 바로 보시면요. 자, 박스에서 기억에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무엇을 했답니다? 이전했대요. 그래서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면, 사무소 옮겼다면 기존 사무소의 간판을 어떻게 한다? 떼어버려야 돼요. 며칠 내에 떼어버린다? 지체 없이 간판을 쳐야 됩니다. 간판을 두고 이전 이사 가버리면 간판 두었던 그 옛날 사무소에 불법 불화가가 들어와서 중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간판 띄어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박스 니은 뭐 했을 때? 폐업했을 때.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문 닫고 폐업할 때도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디귿.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취소.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몇 년간 일을 못한다? 3년간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되면 또 간판을 쳐야 됩니다.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자, 그래서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거 세 가지인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 취폐리가 돼요. 취폐리. 무슨 말입니다? 간판을 떼어서 패대기, 취폐리, 패대기, 처벌이, 취폐리. 오케이? 취소 폐업 이전. 그렇잖아요. 예, 자, 간판 띄어서 배대기 취폐리.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사무소가 박살난 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죠? 폐업이 아니라 휴업 기간 중에도 간판 철거해야 된다? X.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중에도 간판 철거해야 된다? X. 그래서 일시 휴업이나 일시 정지는 철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간판 철거한다는 거.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오케이. 자, 그거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광고에도 이름 써라, 실명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광고할 때 국토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요. 이 고시에 맞춰서
광고하라 하는 국토부 보시고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127페이지. 127페이지에 가시면 양가로 8번이 나와요. 양가로 8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모니터링을 해요. 자, 동글베 1번. 누가 모니터링 합니다? 국토부 장관. 거기에다가만 그냥 동글베 하나 빵 쳐 놓으십니다. 국토부 장관이 허위 광고하느냐,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로 가십니다. 129의 메뉴에 기타 나와요. 그죠? 기타에서 동글베 1번요. 동글베 빵 하나 쳐보시면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거 하나 추가해서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좀 쉬운 거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옳은 것을 찾아라 했고요. 자, 1번 지문에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죠.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것은 누가 쓰는 겁니다? 개공이 쓰는 거예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신 분, 뭐 장롱면허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 광고물, 간판 얘기입니다. 외부 간판을 설치할 때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거나 없다? X죠, X. 간판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표기할 필요 없다, X. 자, 3번. 부칙 개공. 부칙 6조 2항에 따른 부칙 개공 누구다? 복덕방 중개인 할아버지. 부칙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지요. 써서는 안 되죠. 저거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날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칙은 공인사무소 써서는 안 된다. 옳은 걸 찾아라. 정답 3번. 와우, 끝. 야, 이런 과목은 6개 과목 중에서 이 과목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다. 제대로 간판 달지 않았다. 과태료도 때릴 수 있고요. 과태료 때려도 개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면 뭐한다? 결국 철거명령 때려요. 철거명령 때렸음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뭐한다? 대집행해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철거해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철거명할 수는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대신 집행할 수는 없다. X, 대집행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5번. 법인인 개공이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거나 없다? X. 광고에도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표시할 필요 없다. X. 자, 정답 몇 번? 3번 정답.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사무소 이전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만 하면 이제 분사무소 간단하게 보면 오늘은 이제 진도가 다 나가게 되는데요.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자, 쉬운 내용이니까 이것도요, 잘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사무소를요,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옮겨봅니다. 강북구로 옮겨보겠습니다. 사무소를 이전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 이전했습니다. 이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전을 먼저 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다 하면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되거든요. 숫자가 10 이렇게 되니까, 그죠? 사무소 이전하면 몇 프로 이전 신고한다? 100% 반드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10일 내에 반드시 하시고 위반 시에 100의 과태료. 신고는 등록관청에다 가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소가 강남에 있었으니까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었는데 지금은 사무소를 강북으로 옮겼걸랑요. 그러면 이제는 등록관청이 누가 되는 거죠? 강북구청장이 새로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는데 말을 만들어 보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강남을 벗어났을 때 어디에다가 이전 신고합니까 하면 이전 전 강남구, 이전 후 강북구, 이전 후 관청, 강북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후 관청에다가 며칠 내에, 10일 내에 여기에다가 이전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전 신고를 강북구에다가 하는데 요때 구비 서류가 들어갑니다. 구비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 오케이, 요 세 가지가 구비 서류 들어가는데요. 첫째가 이전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전 신고서는 요 강북구청에 가면 신고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대로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소 확보했다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강남구 요 건물 예컨대 1번지 건물을 세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개공이가 되고자 하면 이 사무소 얻어서 뭐 한다 개설 등록하지요. 그럼 이 사무소하고 개공에 대해서 이제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요 등록된 사무소, 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가건물에는 등록할 수가 없을 거고 불법 무허가 건물도 등록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하는 사무소가 가건물이구나, 이전하는 사무소가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할 건물도 등록한 건물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준공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했는지를 여기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건물이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를 이제 했느냐, 노점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전할 이 건물, 적법한 건물로 얻었는지 또 확보를 진짜로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 건물 보통 어떻게 할까요? 삽버릴까요? 보통 새 얻을까요? 보통 새 얻거든요. 그래서 새 얻었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서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서 주소를 가지고 강북구에서는 다 건축물 대장을 화면으로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띄워가지고 적법한 건물이 다 봐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신축인데 준공만 떨어져 있다면 지연사유사나 또 제출하거든요. 어쨌든 세를 정확하게 세를 얻었다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로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무엇을 제출하냐면 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 자, 보시면 처음에 강남구 1번지 저 건물 가지고 확보를 해서 내가 중개업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뭐 한다? 등록하죠. 그죠?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 무엇을 받아요?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증은 이쪽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건다 안 건다? 건다. 그러면 처음에 받은 등록증은 어떤 등록증이냐? 이렇게 생긴 등록증일 겁니다. 여기 사진 붙고요. 그죠? 등록증에서 사진 딱 붙고 여권용 사진 들어갑니다. 위 사람은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맨 밑에는 등록관청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강남구청장 해서 도장이 딱 찍히고요. 사무소 명칭은 대박 공인인증의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는 소재는 강남구 1번지 이런 식으로 등록증이 딱 나옵니다. 요걸 받아서 이쪽 벽에다 딱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판까지 달았다면은
간판도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사무소를 지금요, 강남구 1번지를 강북구 9번지로 이전했다라고 가정해봐요. 간판이고요. 뛰어갑니까? 그대로 둬도 됩니까? 간판?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돼요. 오케이. 며칠 내에 뛰어가야 돼요? 지체 없이 돼요. 아, 예. 즉시는 두 글자고, 지체 없이 네 글자인데, 어쨌거나, 지체 없이 뛰어가야 됩니다. 자, 벽에 걸린 거, 이것도 같이 뛰어갈까, 안 뛰어갈까요? 당연히 뛰어가겠죠? 그래서 이전할 때 벽에 걸린 거, 등짝 보셔 차에다 싣고, 간판도 차에 싣고, 책걸상 다 차에다 싣고, 이쪽으로 와요. 와가지고 간판도 옮겨 붙이고, 등짝 보셔도 옮겨 붙이고, 비룸박, 벽을 얘기합니다. 벽에 걸고요, 책걸상 놓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증이에요, 등록증이. 등록증의 주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강남구청장이 준 1번지 등록증이죠. 강남구 1번지 등록증을 강북구 9번지에 걸어놓고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등록증의 주소하고 현재 사무소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등록증은 이제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등록증을 이전 신고할 때 강북구에다 같이 반납을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청으로부터 새로운 등록증을 재발급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구청장이 주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강북구청장이 주는 강북구청장 도장빵, 등록증, 사진 딱,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소재지, 이제는 강북구 9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맨 밑에는 강북구청의 도장빵. 그래서 기존 강남구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강북구 등록증으로 새로 재발급 받아서 재발급 받은 이 등록증 어떻게 된다? 벽에다가 게시 딱 이것을 벽에 걸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등록증 만다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거예요. 요 종이를 재발급 받을 때요, 수수료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돈 들어갑니다. 요 수수료는 저기 뒤에 가서 8장에 보칙할 때 나오는데요, 등록증 종이가 재발급될 때 수수료 돈 내게 돼 있어요. 이 종이 값을 내는데 그 동네 조례에 따라서 냅니다. 강북구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강북구에서 800원을 내셔야지 재발급 해준다 그러면 800원 돈 내고요, 재발급 받는 거예요. 재발급 받아서 이것을 벽에 딱 걸고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인데요, 옛날 등록증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옛날 거를 이거를 반납을 해주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아서 이것을 벽에 걸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실게요. 만약에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요 사례는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같은 강남구 안에서 1번지 사무소를 2번지로 옮겼다 가정해 봅니다. 그렇죠.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면 이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100%예요. 그래서 이전 신고하는데 1번지에서 2번지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신고를 어디다가 이전 신고할까요? 강남구죠. 등록 관청은 똑같으니까 이 사례는. 그래서 강남구청 가서 이전 신고할 거예요. 이전 신고할 때 구비수는 똑같습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2, 4 등이 들어가요. 2, 4와 있는 띵 이렇게 들어갑니다. 2, 4와 있는 띵, 2, 4와 있는 띵, 2, 4 띵. 자, 1번지 등록증을 2번지 옆 건물에 걸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1번지 등록증을 뭐 한다? 반납을 하고 이제 2번지 주소된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거예요. 1번지 반납하고 2번지 등록증 재발급 받아서 벽에다가 딱 걸고 2번지 사무소 벽에 걸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 종이값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죠? 재발급 받으니까 800원 내고 재발급 받고 보니까 등록증이요, 위아래 다 똑같은데 번지수가 1번지에서
2번지로 번지수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등록 관청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800원을 내고 재발급 받고 나니까 숫자 하나 고치는데 돈이 800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큰 돈은 굉장히 관대한데 이 푼돈에 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800원을 내고 재발급 받으니 숫자 하나만 바뀌어졌다. 이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돈을 내지 않고도 이 등록증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기존 등록증 들고 가서 1번지에서 2번지로 옮겼으니까 요 기존 종이에다가 일자를 지우시고 이자로 고쳐서 그 종이 그대로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이 그대로 주세요. 주소만 변경, 고쳐서 그 종이 그대로 주세요. 이것을 법에서는 변경교부를 합니다. 주소만 변경해서 바로 주는 거예요. 변경교부 받았다면 새로운 종이에 재발급 받는 게 아니니까 종이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개념인데요. 아까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발급 받으면 돈 들어가니까 이것도 돈 내기가 싫으면 기존 강남구 등록증 들고 가서 변경교부 다 고쳐주세요 하면 돈 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교부 신청했어요. 강북구에서 변경교부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안 해줍니다. 이거 왜 안 해줍니까 하면 만약에 고쳐준다면 재발급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종이에다가 고쳐준다라고 가정해봐요. 강북구에서 고칠게 주소를 다 지어야 돼요. 서울시는 놔두고 강남구 지우고 강북구 1, 2번지 뭐든 다 지우고 강북구 9번지 밑에 강남구청장 지우고 강북구청장 강남구청장 도장 지우고 강북구청장 도장 찍고 고친 내용이 맞다는 확인 도장을 위에 또 찍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변경교부해 줬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쪽 사무소 벽에 건다 못 건다? 못 겁니다.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걸었다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요 등록증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결론. 관할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기존 것을 반납하고 뭘 해야 된다? 재발급 받아야 되고 밖으로 갔을 때에는 고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기존 등록증 들어가서 주소 고쳐서 그대로 주세요. 변경교부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역 안에서 오케이. 시군구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에만 뭐가 된다? 변경교부가 된다. 밖으로 가게 되면 변경교부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시험 계속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이전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 뭐가 들어갑니다. 이사 왔는 띵. 요 등록증을 기존 거 반납하고 새롭게 재발급 받는데 수수료 돈 들어갑니다. 오케이. 돈 내기 싫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합니다. 그럴 때에는 뭐가 가능하다? 변경교부가 가능하다는 거. 이럴 때에는 수수료 종이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만 기본 전제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만 적용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요거 이해해 주시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제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쉬워요. 자, 신고를 여기다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돼. 이제는 신고 여기다 하니까 강남구청장은 강북으로 간지를 구청장은 몰라요. 강북구에다 하니까. 그래서 강북구청장이 강남에다 알려줍니다. 남구야, 이 갑돌이가 내 쪽으로 이전했다라고 이전 신고 들어왔거든. 이사 왔는 띠용하고 들어왔거든. 그러면 이제는 강남구 너는 등록한층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등록한층인데 너가 갖고 있던 이 갑돌에 대한 서류가 있을 거야. 서류. 처음에 너가 등록해 줄 때 받았던 등록 신청 서류라든가 등록해주고 기재했던 등록대장 장부라든가 또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에 따른 전가기록부가 있을 거예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은 그 관련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갑돌에 대한 서류. 이제 내가 새로운 등록한지 됐으니까 서류를 나한테 다 보내달라 그래요. 서류 송부를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을 받으면 서류를 송부하게 되는데 요것요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어떤 서류가 갑니까? 요런 서류들입니다. 뜬뜬 하나 요런 서류들이 이쪽으로 가요. 강북구에다가.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진행 중일 때 관련되는 서류가 간다. 이 말의 뜻은 여기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적발이 되었어요. 강남구청으로 적발이 됐어요. 영업정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요청을 통해서 서류가 따라옵니다. 어떤 서류가 다 따라옵니까? 여기에서 영업정지 뭘 것 같은 그 관련되는 서류 있을 거예요. 적발된 서류. 그 서류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 나쁜 짓 하고 도망가면 서류가 따라가니까 그쪽에서 두드려 맞는다, 안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말을 만들면 이전 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전 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을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뭐 한다? 처벌을 한다. 오케이. 됐죠? 나쁜 짓 하고 도망가도 어디 가서 두드려 맞는다? 이전 후 관청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이전 후 관청. 자, 이전 전 위법행위는 이전 전 관청이 행정처분을 한다고 X. 누가 한다? 이전 후 관청. 됐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개념요. 법인 사업자일 때 주식회사 21세기 중개 법인이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일 때는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사무소를 강남구에다가 두었다라고 가정해봐요. 분사무소를요, 분당에다가 두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처음에 법인인 개공이가 되고자 할 때 본점을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처음에 무엇을 합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거예요. 그죠? 등록을 신청을 하면, 자, 등록 신청합니다. 1교시 때 했던 거. 신청하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며칠, 7일. 등록 번호 통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업무 보정 설정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1억 이상, 2억 이상, 2억 원 이상의 보험을 들어요. 보험 들었습니다라고 신고 들어가면 그제서야 무엇을 줍니다? 등록증 종이 쪼가리를 줍니다. 줄 때는 며칠 내에 줍니다. 지체 없이 줍니다. 등록증 받아서 이 본점 주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건다 안 건다? 건다. 등록증 받아서 벽에 딱 게시 벽에다가 딱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때 등록을 신청할 때에 법인인 개공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목적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행할 목적. 자본금은요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거나 조합법상의 조합. 사회적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표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경영진들 전원이 무슨 교육은 다 봐야 됩니다.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 사무소, 건물도 확보했죠. 자,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이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등록이 되고 보험 들었습니다. 등록증 받아서 벽에 걸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청 등록 보증증 짱짜자장 짱짱짱 영감 왜 불러? 신청 등록 보증증 신청 등록 보증증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게 꼭 나오고 절차하고 요건이 꼭 나오듯이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대표자, 상무이사, 전무이사 다 모여서
경영진들 회의를 합니다. 영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영업이. 그렇죠? 아파트 값이 따따블 올라버렸으니까 복비도 0.9% 곱하니까 복비도 따따블이 되어버렸어요. 와우, 돈 많이 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점 두기로 하자. 오케이. 어디다가 둘까요? 경영진 회의에서 분당에 두기로 하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요것도 설치할 때 요것처럼 요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설치 요건 갖출 필요 없이 지 마음대로 설치할까요? 설치에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요거의 시험에 100% 나오듯이 요거의 시험에 몇 프로 나옵니까? 100% 꼭 나오죠. 네 가지 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이에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부터 할게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지점의 장을 얘기합니다. 지점장. 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받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실무 교육 받아야겠죠. 실무 교육 받았습니다. 예, 직무 교육 아니겠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미성년자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교육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은요, 여기에서 일하다가 사고 날 수가 있죠. 그래서 2억 이상의 보험 들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중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을 여기에다가 추가 설정합니다.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추가해서 설정하래요. 추가 설정이란 말은 기존에 이미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다가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지 새롭게 보험을 따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억짜리 보험 들었다 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얼마짜리 보험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3억짜리 보험으로 바꿔줘야 돼요. 보험료를 더 내고 3억짜리 보험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을 더 추가 설정한다? 1억 이상 추가 설정.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점도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법인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죠? 요거 할 때 2억 들었으니까 같은 보험을 1억, 보험금만 증가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를요. 이거 잘 나오죠? 주사무소가 있고 만약에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면 이 법인 전체의 업무 보증금은 얼마 이상 설정이 되느냐? 이게 단독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 이상일까요? 5, 그렇죠. 오케이. 주사무소 2억 이상, 지점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면 전체는 5억 이상의 보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점에서 만약에 4억짜리 중개사고 났다면 이 보험회사에서 5억까지는 5억 범위 내에서 4억은 다 물어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추가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군 구별로 몇 개씩만 둘 수 있다. 1개씩만 둘 수 있고 1개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는 없다 이래요. 그러면 분당구에는 분사무소가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더 두었다면 두 번째 사무소는 뭐가 됩니다? 이중사무소 떴다방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상등치, 형벌은 1년 1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 마지막 개념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사무소가 지금 여기에서 강남에 들어가 있어요. 강남. 주사무소가 본점이 강남에 들어가 있으면 강남구 관할 안에는 지점을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그 말이에요. 본점이 강남에 있다면 강남구 안에는 여기에는요, 분사무소 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었다면 강남구 안에 사무소가 2개 되지요. 두 번째 사무소 뭐가 된다? 이중 사무소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요, 결국은 시군 구별로 결국 몇 개만 둘 수 있다.
하나만 둘 수 있다. 오케이. 본점이 들어간 곳에는 당연히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건. 나중 가시면 네 가지 요건. 책 보시죠.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간단하게. 책임자야 책이나 보시죠. 책 보시죠.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요.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는요. 설치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봐봐요.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사무소 등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사무소를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법인 사업자 요거 건물 얻어서 등록했죠. 등록한 상태에서 지점을 또다시 등록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이중 등록이 돼요. 이 누나. 이중 등록이 돼요. 등록 두 번 했으니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절대로 등록을 한 개별적 개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인인 개공이가 설치하고 뭐 한다? 자기 있는 곳에다가 뭐 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면 등록점을 받을까요? 신고를 필했다는 신고 필증을 받을까요? 신고 필증 받습니다. 신고 필증. 같은 말로 신고 확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신고 필증인데 신고 확인서 용어로 바뀌었는데 지금 뭐 혼용해 쓰고 있어요. 법 자체가. 어쨌든 자, 신고 필증을 받는데 요거 7일 내에 받게 돼 있어요. 받아가지고 이 분사무소 벽에다가 건다 안 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무소에는 본점은 뭐가 걸려져 있고 등록증이 걸려져 있고 지점은 뭐가 걸려져 있다? 신고 필증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 요 책임자의 신분은요. 소공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법인인 개공이 지금 소속돼 있으니까 법적 신분은 소공. 소공이니까 계약서 쓴다 못 쓴다? 계약서 쓴다 이렇게 돼요. 복비를 받으면 자기 집에 가지고 가면 회사 또는 횡령했다라고 깜빵 가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 쓰고 복비 받죠. 복비 받으면 복비는 어디로 보내줘야 됩니까? 법인 통장으로 법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국민은행의 분당구 지점이에요. 지점장. 분당구 지점장은 이 지점이 자기 개인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국민은행 직원입니까?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직책이 그냥 지점장인 거예요. 일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지 맘대로 옮깁니까? 저기 있어. 본사에서 옮겨라 그래서 옮깁니까? 옮기라고 옮겨.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자기 받는 월급 외에 은행 지점 운영하다가 발생된 수입을 집에 가져가서 와이프 가방도 사주고 그럼 어떻게 된다? 다 깜빵 가요. 깜빵 가요. 횡령이에요. 횡령.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공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돼요. 소공이니까 계약서 쓰고 다 하는데 수익금은 다 당연히 주인 여기에서 다 수익금을 여기서 다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하고 신고를 주인이 자기 노릇을 하더라. 오케이. 자, 분사무소를 옮겨볼까요? 분사무소를 분당에 있는 것을 종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옮겼어요. 이전하면 신고하는데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하게 되면 분사무소 주인은 책임자가 아니라 법인 자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옮겨놓고 주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하면 자기 있는 강남구청장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이전했다라는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신고,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까지 모든 신고 다 누가? 주인이 어디에다가 자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자, 요때 이전 신고할 때 구비서류 들어가는데 구비서류 뭐 들어갈까요? 자, 구비서류 아까 외우신 거 구비서류 이사 왔는 띠용 해서 이사 띵인데 이사 왔는 띠용 분사무소는 띠용이 없고 뭐가 있다? 신 있죠, 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요 건물 얻었다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뭐가 들어갑니다? 신고 필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 필증. 오케이.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 같은 말. 신고 필증이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 받은 신고 필증은 주소가
분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종로로 옮겼으니까 자, 분당구 주된 신고 필증을 종로구에다가 걸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고 필증을 만다 기존 걸 반납을 하고 새로운 주소의 신고 필증을 뭘 받아요? 재교부 받아야 돼요. 재발급 받을 때 수수료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돈 들어갑니다. 조인값을 내서 새로 재발급 받아서 재발급 받은 종로구 주소된 신고 필증을 받아서 벽에다 걸고 일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문 내용이 됩니다. 나이스 되셨나요? 예. 자, 우리 교재요 체크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 130페이지 사무소 이전. 자, 1번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합니다. 사후 신고 며칠 내 신고합니다. 10일 100%꼭 보시고 양가로 2번 구비 서류 세 가지 바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비 서류 뭐가 들어가죠? 이사 등 이사 왔는 띵 밑에 양가로 3번 등록증 관련해서 원칙은 등록증을 뭐 한다? 재발급받으셔야 되겠죠. 기존 것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주소의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거죠. 돈 낸다 안 낸다? 돈 내야 됩니다. 돈 내기 싫으면 밑에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빵 별표 빵 예외. 기존 등록증을 주소만 변경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맨 밑에 줄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전 신고합니다. 10일 이전 전 관청, 이전 후 관청, 이전 후 관청 시험 문제 별표 빡 치시고 구비 서류 똑같네요. 이사 왔는 띵. 자, 밑에 3번 등록증 재발급 동글뱅이 2번 보실게요. 별표빵 동글뱅이 2번 관할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에 등록증의 주소만 고쳐서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변경 여부할 수가 없고 별표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재교부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나이스. 관할구역 안에서는 변경 여부 가능. 관할구역 밖에서는 반드시 재교부. 땡큐. 맨 밑에 갈게요. 맨 밑에 양가로 5번 행정처분 승계.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인 행정처분은 맨 밑에 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 별표 빰. 이전 후 관청일을 행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3페이지 갑니다. 분사무소로 갈게요. 1번 박스 설치 요건 100% 반드시 보시고 4가지 요건 책임자, 업무 보증, 시행구별 하나, 주사무소 하나를 포함 제외. 자, 옆 밑에 박스 반드시 보시고 그 박스 밑에 2번 설치 절차 양가로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동그라미 1번 시험 문제 어디다가 설치 신고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구비 서류를 둘째 줄에 어디에다 제출한다고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든 이전 신고든 어디다 간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시험 100%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구비 서류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어디다가 하느냐? 주사무소 요 반드시 보시고 134 맨 밑에 가시면 3번 나오잖아요.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자, 이전했다 했을 때 며칠 내에 이전 신고합니다. 10일.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디다가요? 주사무소 맨 밑에 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신고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구비서류 별표. 구비서류 뭐가 들어갈까요? 이사 왔는 띵 대신에 이사
신 들어가겠죠. 신고 필정, 그죠?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신고 필정이 들어가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뒷부분은 편안하게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우리 다음 1월 달 가서 사무소 같이 쓸 수 있다는 그게 다예요. 공동사무소는. 그래서 그거는 편안하게 한 번만 읽어만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진도는 여기까지 되는데 요 프린트 같이 볼까요? 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이제 복습 삼아서 쭉 보겠습니다.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오늘 등록하셨네요. 그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X 소공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오, 법인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해되는데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할 수가 없다. 오. 자, 3번 등록관청은 신청받으면 7일 내에 등록하고 자, 7일 내에 등록하고 서면으로 통제된다. 오, 맞는 말이죠. 그죠? 오, 맞아요. 7일. 자, 4번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보험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오, 신청하면 등록해주고 7일. 보험 들었다 확인되면 등록증, 종이 쪼가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맞는 말. 5번 법인인 계공으로 등록하려면 경영진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에 된다. X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6번 법인 계공으로 등록하려면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 회사 종류는 불문이니까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한 명 회사는 합자회사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OX X 여기서 바로 틀려버렸네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뒷부분요.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오, 뒷부분은 맞습니다. 콤마 뒷부분은 맞는데 콤마 앞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8번 사회적 동조합, 사회 봉사 목적도 5천 이상 규모 되면 등록할 수 있다. X 사회적 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자, 9번 대표자, 임원, 사원, 경영진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아야지 등록할 수 있다. X죠. 실무교육은 전원, 경영진들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네요. 자, 10번 서울 강남에 등록한 자가 노원구에 다시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이 되고 1년 1천에 처한다. 오, 자, 등록 2번 했다. 절등치, 등록 둘 다 취소되고 형벌은 1년 1천이거든요. 이 질문은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1년 1천이다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라고 나와도 맞는 말이고, 그렇죠? 1년 1천이다 해도 맞는 거예요. 나이스. 자, 11번 부정하게 등록하면 부정하게 나간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은 1년 1천이다. 요거 틀렸습니다. 3년 3천입니다. 부정 등록은 3년 3천 가요. 3년 3천. 자, 그 다음에 12번 결격 사유 10조에 해당되는 자는 개공인은 될 수 없더라도 소공이나 보조는 될 수 있다. X 소공이나 보조도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3번 중개법인과 공인사 개공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오, 자, 14번 부칙개공 복덕방은 사무소가 있는 C군구 관할구역 안에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X예요. C군구가 아니라 특광도. 복덕방은 특별하니까 부칙개공은 특광도 하셔야 돼요. 특광도. 자, 15번 법인인 개공은 이용개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오, 14조 업무. 컨설팅 상담은 14조 규정된 업무니까 할 수 있다. 오. 자, 16번 법인 개공은 주택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을 겸할 수 있다. X입니다. 임대 관리는 14조에 나오는데
뒤에 임대업은 14조에 안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이 X가 됩니다. 뒤에 X. 자, 17번. OX. X인가요? 용역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선 소개만 할 수 있잖아요. R선. 그래서 제공할 수 있다. X. 자, 18번. 법인 개공은 상가 건물 분양 대행을 경험할 수 있다. 오, 14조 업무 맞으니까 오. 자, 넘어가시면 19번. 법인 개공, 공매 대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오, 14조 업무 경매, 공매, 알선 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20번. 부칙 개공 복덕방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OX. 오, 안 된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오. 자, 21번. 저번 달에 또 나왔던 거죠. 직원을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열받아 잘랐다면 열흘 내에 10일 내에 종료 신고해야 된다. 오, 맞는 말. 자, 22번. 보조원에게 계약서 써라, 설명서 써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오. 23번.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 X. 추정이 아니라 본다. 본다. 간주. 밑에 24번. 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X.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이에요. 업무상행위. 업무상행위일 때 본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2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가 옥외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어머나 없다? X. 필요가 있다 하시면 있다. 성명 표기해야 합니다. 자, 25번. 법인인 개공이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물건 광고할 때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X. 성명 명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있다. 자, 올려보면 27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해야 한다? 오, 이전 신고 10일. 29회. 자, 28번. 법인인 경우에 주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 관청해야 된다. 맞죠? 주사무소니까 이전 후 관청이 하는 거 맞네요. 분사무소다 그러면 이전 후 이전 전이 아니라 주사무소 써야 되는 거죠.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 했으니까 이전 후 관청에다 하는 건 맞습니다. 29번. 주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 구비서를 물어봤네요. 이사 왔는 띵. 그래서 이전 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에다가 등록증 들어간다는 거. 오, 맞는 말. 자, 30번. 개공이가 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행정처분은 이전 전 관청 일을 행한다. X. 이전 후 관청. 이전 후 관청이 하는 거. 이전 후 관청. 자, 31번.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같은 신고에 둘 수 없다. 오죠. 둘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데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32번. 분사무소에는 2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X.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33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소재지 신고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분사무소 할 때 모든 신고 전부 어디에 나가요? 주된 사무소 제도관청.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